예. 여기 저를 봐주시면 되는데 네. 제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에게 말을 걸어주신 분이 있어서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멘트를 하기 전에 저에게 말을 걸어주신 출연자분은 처음이셔가지고 제가 당황을 했는데 아, 이게 지금 방송 예. 나가는 건지 모르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정말 꼭 뵙고 싶은 당선인이셨는데요. 사실 좀 궁금한 게 뭐 최근에 이제 당선되신 이후에 여러 인터뷰에서 뭐 정치 입문하게 되신 계기를 밝히긴 하셨는데 저희 오늘 채널의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평사원으로 들어가셔서 사장까지 되신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신데 어떻게 또 정치에 내가 발을 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언론에서 몇 번 언급을 한 적은 있는데 제가 이제 38년 현역을 마무리하고 예. 작년에 이제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신입 사원들하고 중식 간담회 한 내용을 한 30-40%를 거기다 담고 책을 내고 그다음에 그 책으로 인해서 이제 작년에 한 젊은 사람들을 한 1,500에서 한 2,000명 정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많은 질문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그 전부터 이제 늘 삼성을 아예 떠나면 무엇을 할까 그거를 고민을 하던 차에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들 이런 걸 얘기를 들으면서 예. 내가 완전히 삼성을 떠나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멘토 그래서 저의 경험과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환원하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람지겠다. 예. 뭐 이러던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네. 그러던 차에 이제 작년 연말에 국민의힘에서 연락이 왔었었고 이제 강의를 이제 많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도권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다음에 저는 그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책을 쓸 당시에는 그 책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수의 가치 예.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이 옳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어제는 전 강남 병 지역에서 처음으로 젊은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제 처음으로 지역에서 청년과의 예.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게 좀 정기적으로 앞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현재 목표로는 일단 뭐 어제 반응을 제가 좀 들어봐야 되고 예. 젊은 사람들이 한 30-40명, 40-50명 모이면 언제든지 가서 그 청년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 그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또 현장에서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 화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또 예. 개별 면담도 진행을 해주고 네. 작년에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구 청년만 갈 수 있는 거죠? 왜 인근에 사는 지역구 현재로는 주민들도- 지역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예. 어제 참석자들 보니까 지역구 아닌 뭐 이런 다른 대학교 학생들도 찾아왔고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그걸 올려서 어제는 일단은 뭐 장소 때문에 네. 50명으로 일단은 컷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매달 이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기대가 되는 아마 청년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치가 됐다는 말도 상당히 청년들이 듣기에는 좀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말인 것 대한민국의 같아요. 예. 미래가 결국 청년의 미래고 청년의 미래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잘 지원하고 설계를 해주는 게 예. 대한민국의 또 미래하고도 직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좀 당에서 엄청 설득을 길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쉽게 오신 게 아니고 뭐 삼고초려 끝에 모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마지막으로 설득에 나서서 그게 좀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떤 말이 좀 와닿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전화를 하기 전에 네.
그 한동훈 그 위원장도 원래 법무부 장관 하다가 이쪽으로 갑자기 이제 예. 작년에 불려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방송에서 그 4월 10일 이후 저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한 전 위원장이 그 말을 했을 때요. 저런 얘기를 예. 이제 그분은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작년 말에 뭐 당 지도부 개편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저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잠시 좀 소강 상태 들어갔다가 예. 1월 3일 날 뭐 문자가 오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모르는 전화는 이제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네.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이제 통화가 됐는데 처음 얘기 나눴던 게 저도 그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우리 한 위원장께서는 마침 그 청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저도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좀 꼭 좀 해보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좀 제가 뭐라 그러나 뭐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그저 배현진 의원께서 그 조직부총장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 네. 배 의원께서 이제 계속 연락이 오고 갔었고 그 이후에 잠시 소강 상태였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 연락을 또 받고 그러면서 네. 마음을 많이 굳히게 된 거죠. 청년이 또 두 분의 공통 관심사였던 것 같네요. 시작이 그랬어요. 예. 강남 병이시면은 한동훈 위원장 사는 곳이 지역구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지역구민이네요. 한동훈 전 지역구민입니다. 위원장이. 두 분이 좀 최근에도 소통하십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영입한 인재는 관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 안부를 계속 주고받는다고 들어서 예, 그 정도. 예.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시 이제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이었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예.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드리고 당분간 좀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두 분만 식사를 하신 건가요? 예. 예. 더 여쭤보면은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 여기까지만. 정도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하셨잖아요. 예. 대통령을 뭐 그 전에 기업인으로서도 뭐 보시는 기회가 저는 없었습니다. 처음 보시는 예. 거였군요. 초선 의원들에게 좀 당부 어떤 거 전하셨는지 궁금한데. 뭐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이 나왔는데 예. 뭐 제일 강조됐던 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하고 대구 지역 초선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게 첫 번째 미팅이었고 네. 여소 야대지만 우리 초선 의원 여러분들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똘똘 뭉쳐서 대응해 달라. 네. 이제 그게 이제 메인 포인트였고 마침 저는 나이 때문에 그런지 저를 바로 앞자리에다가 이렇게 마주보고 식사를 하셨군요. 그래서 예. 저는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뭐 따로 얘기하신 건 없었지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보면 그 대구나 뭐 이런 구미 또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인연은 없기 때문에 그 반도체 관련된 예. 그 우리 대통령께서 기억해야 될 내용. 이제 이거를 좀 몇 마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정진석 실장께서 뭐 한 장으로 좀 정리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내드렸고 뭐 꼭 뭐 반도체 지금 얘기하면 전부 다 그 내용은 들어가기 때문에 엊그제 발표한 내용에서 보면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또 언급이 됐고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이 언급한 뭐 반도체 산업이 26조 원 규모를 지원하겠다. 뭐 요게 다 고동진 당선인이 언급하신 뭐 요런 부분.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예. 저는 제가 이제 강조했던 건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반도체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이 반도체는 지금 국제적인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굉장히 그 막중한 산업이다. 예. 이게 국가의 무기화 돼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미국에서는 원천 기술,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한국과 대만의 이제 제조와 생산 이런 식으로 국제 질서가 이렇게 암암리에 분업화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5G하고 인공 AI 기술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전략 무기화가 되는 겁니다. 기술이 워낙 빨리 바뀌는데 네. 여기에 반도체의 중요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까지도 자국으로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예. 삼성전자 뭐 저 SK 하이닉스도 끌어들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TSMC를 또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막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이 됐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인수전 싸움과 쩐의 전쟁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인수전이라고 하는 건 인력, 수력, 전력. 아, 인수전. 예. 앞자리를 딴 거였군요. 예. 인수전과 쩐의 전쟁, 돈의 전쟁. 네. 그러니까 인수전 중에서 우선순위는 거꾸로 전력, 수력, 인력. 그래서 지금 이 특히 전력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그 아리백을 상당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게 한 10% 가량일 거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용인, 화성, 평택, 이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새로 짓고 있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예. 전력 공급을 하려면 네. 현재 아리백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해, 서해, 저 남해 쪽에 있는 그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선을 설치를 해도 그건 또 한전의 몫이에요. 네. 한전에서 그 지금 굉장히 여력이 좀 없고 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보면 아리백은 유럽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나 일부 빅테크들이 보면 CFE, 카본 프리 에너지, 예.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예. 또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미 유럽의 그 독일 같은 국가도 아리백을 주장을 했다가 네. 결국 탄소 중립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리백 가지고서는 커버할 수 있는 그 용량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같은 거죠. 이 아리백에는 없는 CFE에는 원자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정부에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탈원전 정책을 탈원전을 했으니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데 네. 지금 경기도 이 남부 벨트에 원자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 기술적으로는 뭐 대형 원전은 아예 못 들어오고 예. SMR이라고 하는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그맣게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거는 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바닷물 저 해수라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대통령실 SMR. 출입하면서 출장 예. 따라갔을 때 근데 SML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예. SMR이 예. 현재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핵 폐기가 필요 없는 기술까지도 지금 가만히 되고 있어요. 네. 헬륨 가스를 쓴다거나 해서. 예.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5년에서 한 7년 걸려요. 그 전에는 기존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반도체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게 옳다. 네. LNG라든가 수소 가스도 이거는 CF이기도 하지만 또 아리백이기도 합니다. 네. 이걸 병렬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도 현재 그 산업자원부에서 이미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 1기 공장 가동된 걸 보면 네. 5년 걸릴 게 지금 28개월 만에 완공이 됐어요. 올해 2월에. 예. 재생에너지 하나도 못 썼습니다. 아리백. 기존의 원전이라든가 기존 에너지 가지고 썼어요. 문제는 기존의 공장을 가장 빨리 가동을 하는 게 옳다. 이게 반도체가 이제 그 국가 그 전략 무기화돼 있기 때문에 네.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게 답이다. 네. 구마모토는요. 일본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공장에 그 아리백 에너지를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 에너지 문제는 지금 뭐 산업자원부라든가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검토해둔 내용을 예.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이냐. 이게 반도체 산업을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올해 초에 받아야 될 50%그 보너스도 못 받아서 반도체가 제로였었어요. 예. 그래서 동탄 경제가 죽고 그다음에 저기 삼성전자 그 법인세가
올해 하나도 못 낼 거예요. 그러면 지역 경제, 수원 경제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올해 아마 휘청할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인수전에서 이 전력 문제는 예. 이 정당을 떠나서 국가의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예.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고 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네. 돈인데 미국이나 일본은 돈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50%, 30% 이렇게. 예. 근데 우리 어저께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그 26조에는 사실은 한 70%가량이 그 저금리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지원이 아니고 직접 지원보다는 왜냐하면 네. 지금 직접 지원은 이제 소부장 기업에다가 하긴 하는데 네. 이게 민주당에서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거는 무슨 대기업 특혜다 뭐 이러고서 공격을 해요. 예, 뭐 재벌 특혜 이런 말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거는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대기업을 도와주면 대기업은 소부장 기업이 지원받은 R&D 금액하고 매칭을 해서 네.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합니다. 우리가 2019년에 일본이 우리 뭐 폴리미드라든가 이런 세계 반도체에 쓰는 그 화합물 수출 못하게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결국은 국산화를 상당 부분 했거든요. 네. 이러한 것을 더 선행적으로 소부장은 개발을 하고 근데 대기업은 이거를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개발을 하고 품질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도 여기다가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은 소부장 중심의 중소 중견기업에 해주는 건 맞지만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검토가 돼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TSMC 일본 구마모토 그 공장은 일본 정부가 50% 설비 투자를 지원을 해줬어요. 50% 금액을. 예. 그래서 유치를 한 거군요. 그래서 유치를 한 거고 네. 이 공장도 또 준비를 할 겁니다. 네. TSMC가.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공장을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시면 또 다른 삼성전자를 한국에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력도 그럼요. 이게 필요할 그리고 거고, 인력을 일자리도 양성을 창출되고.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인력 문제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양성되는 한국 사람만 가지고서 첨단 설비를 돌린다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는가. 네. 외국인 예. 근로자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런데 네. 외국인 학생들이 과거 외국인 하면 근로자 뭐 3D 업종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예. 어떤 그 우수 인력들을 한국 기업에서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얘기를 여쭤봤더니 정말 말이 정말 너무 이렇게 많았나요? 통산 뉴스처럼 나와서 저도 그냥 빠져들어서 들었고 지금 아마 시청자분도 궁금한 얘기 많이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정치 현안도 좀 여쭤봐야 예, 해서 이제 아쉽지만 반도체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고 예전에 한번 고동진 당선인이 기업에 다니실 때 상황과 지금의 어떤 총선 참패 이후의 정당 상황을 비교하시는 말이 상당히 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백서특위도 만들어가지고 뭐 공방을 벌이다가 지금 한창 뭐 정리는 되어가는 중이긴 한데 기업인 이제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수습 과정과 지금 정당의 과정에서 좀 가장 큰 차이랄까 어떤 게 좀 일단 먼저 다른가? 백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백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화이트 페이퍼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를 우리가 저는 포함을 하는 게 저는 백서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자꾸 들리는 저도 백서 위원회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예.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분들이 이제 특정 개인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무슨 큰 사고가 터졌을 때 뭐 회사도 이렇게 서로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예. 우리가 어디한테 받아서 뭘 했고 그러면 당신네 잘못 아니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책임 저는 소재를 가리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한 손가락을 상대방한테 가리키면 이 세 손가락이 너를 가리키고 있다. 네. 절대 누구 찍어서 얘기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백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의 잘못인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합리적 공천, 예. 시스템적 공천, 그 다음에 그 원외 당협위원장과 원내 당협위원장을 당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선거 기간 중에 이 사람이 어떤 트랙으로 왔는가, 뭐 기존의 당협위원장이었든 아니면 원외 당협위원장이었든 뭐 저같이 뭐 영입인재든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에게 각각의 당신은 이 트랙으로 선거운동을 해라, 당신은 이 트랙으로 선거운동을 해라, 그러고 선거운동에는 이러이러한 워딩을 써라라든가 예. 좀 체계적인 어떤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천 과정에서 어떤 투명화비라든가 그 시스템적 공천, 그 다음에 어떤 여의도 연구소의 그 역할 재정립, 그 다음에 당의 어떤 그 조직 재정립, 이 세 개 정도가 백서에 포함되는 게, 네. 왜냐하면 2년 뒤에 뭐 지방선거, 3년 뒤에 대선, 뭐 또 4년 뒤에 또 다른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2년, 3년, 4년을 준비하는 그 2, 3, 4를 준비하는 백서가 준비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 3, 4를 준비하는 백서. 기업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 중에 좀 은연중에 녹아난 것 같은데.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리고 기업은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를 책임지는 사람이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좀 별로 언급하고 싶진 않은데 노트 7 터졌을 때 예. 회사는 제가 이제 사고 당사자고 책임자니까 당신이 마무리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 당시에 요거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절대로 내 후배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나는 연말에 그만둔다. 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달려드는 거고, 예. 마침 또 우리 임직원들이 전부 한 몸이 돼서 같이 움직였던 거고, 근데 깔끔하게 마무리가 일만 마무리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해 과제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움직였는데, 저는 이제 다행인 게 이제 임직원들이 잘 도와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고 어떻게 보면 책임자가 수습을 하는 게, 그리고 저는 그 해에 그 일로 인해서 어느 임원도 제가 그만두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일하고 예. 관련된 사람. 예. 그건 왜냐하면 제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고 사람들한테 이건 내 책임이니까 이건 당신들 책임 아니다. 그리고 저 혼자 말은 안 했지만 그 얘기하는 순간에는 연말에 이거 내가 다 안고 난 떠나간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마음에 있었는데 뭐 몇 년 더 다니게 된 거죠. 뭐 같은 맥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생각으로 한 전 위원장의 어떤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도 그다지 반대는 하시지 않았던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초입에 말씀을 해주셨던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별도 식사 자리에서는 일단 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한 거잖아요. 예. 그건 좀 초반에 그럼 그게 이제 만나신 5월 겁니까? 초였어요. 5월 초에.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지신 거예요? 저는 제가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분은 본인이 원해서 이 정치판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첫 번째가. 예. 두 번째가 딱 100일 했어요. 100일. 예. 근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석 달 열흘을 했는데 만약에 3년을 이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선거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면 아마 저는 나오시지 말라라고 아마 권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석 달 열흘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다음에 본인이 등판을 했을 때 본인도 이제 9회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얘기는 이미 공천이라든가 상당 부분 마무리가 돼 있었었고 본인의 운신의 폭이 저는 크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본인하고 뭐 직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예. 석 달 열을 한 사람한테
이게 당신 책임이고 뭐 이걸 뒤집어 쓰고 뭐 나오면 안 돼라고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조금 좀 지나치지 않은가. 예. 근데 등판 여부에 대해서는 오롯이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죠. 예. 하지만 상황은 좀 바뀌어가는 것 같고 책임론을 씌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건 왜냐하면 석 달 열흘이라고 하기에는 예.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그리고 무거운 역할을 맡았지만 예. 좀 아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석 달 열흘 동안 거의 뭐 온몸을 불살르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우리 한동훈 위원장하고 저랑 띠동갑이에요. 네. 제가 아무리 12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 동안이시네요, 상당히. 예? 예. 띠동갑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동안이시네요, 당선인께서. 아 고맙습니다. 네. 예. 근데 저 같으면 그 나이에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람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온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막 최선을 뭐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뭐 없잖아 있었지만은 예. 그런 사람한테 석 달 열흘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는 건 이치적으로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오늘 뭐 당선인 모시고 말씀을 나눴더니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아 그래요? 예, 준비했던 질문도 다 소화는 못해서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나와서 반도체 얘기도 좀 다시 길게 해주시고. 지금 뭐 반도체 제가 공부하고 예.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또 왜냐하면 이게 아까 반도체를 얘기를 한 건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10년, 20년, 30년 뒤에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는가? 이 소득 현재 3만 불 시대의 정체성을 4만 불, 5만 불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산업 중에 하나가 예.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산업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예. 다음에 다시 모셔서 좀 자세히 얘기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쇼 노은지의